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역학에서 단면 2차 모멘트 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역학뿐만 아니라 이 I 값은 뭐 다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도 나오고 강구조도 나오고 동력학도 나오고, 그렇죠. I 값은 사실 강성과 관련되는 텀이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게 저희가 뭐 보나 이런 거 뭐 힘 강성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뭐 EI라고 막 이렇게 하죠. EI로 된, 그죠? 뭐 축강성이 EA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요 I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단면 2차 모멘트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건데 저희가 다른 정리에서 뭘 했냐면 단면 1차 모멘트를 정리했어요.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를 정리했고 요 S,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에 DA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 라고 했고, 그쵸? SX가 요 X가 뭐예요? 기준축이 있다 그랬죠? 기준축. 단면 1차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여기, 그죠? 이 Y는 기준이 뭐라고요? X축에 대한, X축을 기준으로의 거리에다 면적,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였고, SX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도심축이라고 했습니다. 도심축, 그죠? 도심이라고 했고, SX가 0인 거, S가 0인 게 이제 도심인 거죠. 그래서 도심을 지나는 어떤 축들은 다 어떤 단면에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게중심이었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 라고 했었고, 리뷰 한 번 더 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얘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단면 2차 모멘트랑 함께 쓰인다. 왜냐하면 단면 2차 모멘트도 뭐가 중요하니까 기준축이 중요합니다. 기준축이 중요하고, 그 기준축이 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면 1차 모멘트를 통해 나온 도심축을 기준으로 이제 단면 2차 모멘트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요 단면 1차 모멘트랑 2차 모멘트는 사실 저희가 같이 쓸 때도 많고, 그죠? 이름도 비슷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단면 1차 모멘트가 이렇게 돼, 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정의. I로 정의합니다. X로 정의하고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교. 단면 1차 모멘트 SX는 Y, DA. 그죠? 근데 단면 2차 모멘트는 제곱이 붙었네요. 즉 이것도 X축에 대한, X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축이 중요하다고요. 기준축. 즉 저희가 I 값을 계산하려고 해도 어떤 축으로 계산할지를 알아야, 그리고 어떤 축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부재가 있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하나의 시스템이면 얘는 이 두 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밀었다고 했을 때 하중을 뭐 이렇게 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 그죠? 뭐 이렇게 밀면 얘 따로 움직이죠. 그럼 얘 강성 따로 각각의 축에 대해서 계산해서 썸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이렇게 꽉 연결하는 순간
요거가 마치 하나의 부재처럼 돼버려요. 연결하면. 그러면 축이 얘네들은 각각 축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단면 보면 여기가 축이었어요. 도심축, 도심축 해서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아 이게 이 건물의 강성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도심축이 바뀐다고요. 얘네들을 꽉 잡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각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축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얘랑 얘랑은 달라요. 강성이 다릅니다. 강성이 다르다. 왜? 기본적으로 축이 달라져요. 축이 달라집니다. 축이 다르다. 축이 다르고 이런 개념들이 사실 뭐 이렇게 초고층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에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죠. 건물에서 얘를 이게 없으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죠? 여기 없으면 각각 강성 그냥 각각에 대한 강성의 서메이션이지만 얘를 이렇게 엮어주는 순간 얘네를 하나로 엮어주는 순간 요 거리 얘네가 하나로 하는 순간 강성이 엄청 세져요. 이 정도만 강성이 엄청 세집니다. 상대적으로 얘를 분리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축이 중요하고 그쵸? 이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부재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왜? 기준축이 자체가 바뀌니까. 그쵸? 기준축이 바뀌면 이제 얼마나 바뀌는지는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쭉 볼 거예요. 지금.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기준축 x에 대해서. 그러면 y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x제곱의 da가 되겠죠.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를 x축,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단면. 임의의 단면이 있고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 단면 1차 모멘트 자료를 먼저 정리한 거를 보시고 지금 이거를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x죠. 그쵸? 그리고 단면 1차 모멘트 뭐라고요? 무슨 축에 대해서요? 이 축에 대해서죠. 이 축에 대해서니까 요 거리인데 단면 2차 모멘트는 뭐라고요? x축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그거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da죠. 이런 애들이. 그러면 요 면적일 때는 요 길이가 y가 되겠고 요거일 때는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y제곱에 이 미소 이렇게 예를 들어 y1, y2, y3다. 그리고 점점점점점 다 있으면 여기 da에다가 y1 제곱 곱한 거 플러스 da에다가 이게 다 똑같이 da라고 하면 da에다가 y2 제곱 곱한 거 플러스 적분이니까 적분은 썸이죠. 서메이션이니까 그렇게 다 더하면 그게 단면의 2차 모멘트구나. 영어로 하면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합니다.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면적 단위죠. 면적 단위 곱하기 y의 제곱이 있으니까 4제곱 단위가 됩니다. 뭐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되던가 이걸 환산하면 미터의 4제곱이 되던가.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3제곱 되겠죠. 왜냐면 da가 이게 면적 단위입니다. 단위가. 그쵸? 적분은 그 단위로 해서 썸에도 썸을 쭉 한 거니까. 그죠? 그 자체로 막 단위가 이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요 단면 1차 모멘트 한 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지금 절차가 비슷해요. 이렇게 해봤고 처음에 이 식의 의미는 그렇게 된다. y는 y축 기준이니까
이 축 기준으로는 어떤 거리야? 예. x제곱 x제곱의 dA 마찬가지죠. 똑같이 여기서 한번 해보면 해봐야죠. 이렇게 있고 여기 있어요. 미소 면적들이. 그럼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dA 곱하기 x1 제곱 플러스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플러스 x2 제곱 dA. 그러니까 여기 전체 면적을 짧게 쪼갠 이 면적들에 대한 이 x 길이 제곱을 전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게 요 식이라고요. 그게 뭐에 대한? 항상 축에 대한. 그죠? 단면 1차 모멘트랑 단면 2차 모멘트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 축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단면 1차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몇인데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뭔데? 그죠? 잠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점프 뛰어서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부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단면 뭐라 그럴까요? 철근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뭐 300이에요. 사이즈를 똑같이 안 하고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 y축이에요. 여기가 z축. 그냥 축을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면 로컬 축으로 그죠? 철근 콘크리트를 아직 안 배우시거나 했다면 그냥 이런 단면이 있다고요. 직사각의 단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강성은 예를 들어서 힘이 이렇게 왔을 때랑 이렇게 왔을 때랑 이렇게 왔을 때랑 다르다고요. 강성이 다르다고요. 강성이. 부재가 이렇게 왔을 때랑 힘이 이렇게 왔을 때 강성이 다르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는 축을 무슨 축으로 해야 된다고요? 요 축. 요 Z축을 기준으로 I, Z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해하시겠죠? 힘이 이렇게 왔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강성은 요 축, Y축에 대해서 I, Y 이렇게 적어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철근 콘크리트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접할 때도 그냥 뭐 이 I 값 뭐 이렇게 쓰지 않고 다 축이 있어요. 축이. 이거 쓰지 않아도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을 알고 그거에 그 축에 맞도록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 같은 경우는 약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걸 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휘니까 보통 이렇게 휘는 것에 대한 것만 보통 저희가 계산하지 옆에서 이게 면내입니다. 면내로 휘는 거에 대한 강성을 계산하지 처짐을 계산하거나 할 때 면외 옆에서 치는 하중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그 옆에서 하중이 잘 치지 않으니까 저희가 구조해설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뭐 생략할 수도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뭐다? 네, 축이 있다고요. 기준축이 있는 거라고요. 네.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게 자칫 그냥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마 이미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12분의 BH 3승 요거랑 아마 두 가지를 알고 있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거 12분의 BH 3승 플러스 AR 제곱 요런 거 그죠? 요게가 뭐 I 제로 뭐 이런 거 I 제로 이렇게 알고 계신 딱 요거 두 개 요 딱 씩 해서 요 직사각형 거의 저희가 접하는 게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런데 네 요식 한번 요거식 있죠? 저희가 가장 익숙한 요 AR 제곱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제 생각에는 그죠? 이게 어떨 때 이런 건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지는 지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 아셨죠? 정의 알았으니까 이제 좌표축을 똑같이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미 했던 거니까 이렇게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축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었고
y축이었고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da고, 그쵸? 여기가 뭐라고요? y라고요. 여기가 x라고요. 그거를 네,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y축 기준이면 똑같죠? 사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x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보통 요거 편심거리 이런 거 할 때 2를 많이 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x는 어떻게 된다고요? 적분할 거지. y의 제곱 x축 기준으로의 요 단면의 요 da를 기준으로의 길이가 y니까 요거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면 되지. 적분. 그죠? 그러면 ix 프라임은 뭐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요 축에 대해 기준이니까 이 거리가 y 플러스 2의 제곱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 y 되니까 여긴 계속 2죠. 여기 y1이라고 하면 여기 y2라고 하면 여기 2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이거. 네. 문제 없고. 그죠? 이거를 풀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쓸까요? 너무 제가 늘 의욕이 앞서서 막 이렇게 색깔도 막 바꾸고 말도 막 빨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해 안 가실 수 있죠. 제가 제 문제일 확률도 높고 설명을 잘 못해서 그죠? 나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좀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못 하시진 않죠? 그래도 혹시나 저희는 항상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죠? 모르면 모르는 거를 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a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요거는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곱셈 공식. 그죠? 이거는 한번 몰라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고 이렇게 풀었었고 이제 덧셈이니까 적분 덧셈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맞죠? 당연히 이게 곱셈이면 이렇게 그냥 막막 분리 못하지만 덧셈으로 연결된 그죠? 연결된 적분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2y의 dA 플러스 2제곱의 da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y제곱 da에 플러스 상수는 빼내겠습니다. y da 플러스 2제곱의 제곱의 2제곱의 da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맨 앞에 거. 얘 뭐죠? 요 위에 있죠?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 지금 x 프라임이 빠졌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x 프라임 다 프라임이죠? 오 프라임. 이거 x축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프라임에 대한 그죠? 이 앞에 거는 ix가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거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dA 적분해서 전체 da를 서메이션 하자. 그럼 뭐예요? 여기 면적이죠. 이 면적이 a입니다. a. 이게 a입니다. 적분 의미로. 그죠? da를 적분해라 해서 서메이션 하면 da를 다 서메이션 하면 이 부분 조각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이 면적 전체 이 섹션에 대해서. 그러면 a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2제곱 a가 되고 그리고 봤더니 다른 색으로 요 가운데 요 녀석 요 녀석 뭐예요? 많이 봤던 거 여기 있죠. 여기 마침 적어놨어. 그죠? 단면 1차 모멘트죠. 무슨 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죠. 그러면 s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색깔로 하면 ix 프라임은 ix의 플러스 2의 sx의 플러스 2제곱의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x축에서 이만큼 평행이동한 좌표축 평행이동한 x 프라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ix, 그죠? ix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2 편심거리 곱하고 2이네요. 숫자 2 곱하기 편심거리. 그 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를 곱한 다음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요? 2제곱 a라고요. 그쵸?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는 건 BH 3승 플러스 AR 제곱인데, 그죠? 이 우리가 IX 이 좌표축 평행 이동하면, 그죠? 12분의 BH 3승 이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플러스 면적 AR 제곱, 이 R이 2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른쪽 끝에 비슷한 거 있어. 우리가 아는 거. 맨 앞에 IX 있어. 이 가운데 항이 생겼죠. 가운데 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랑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셨다면 그냥 지금부터 지금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아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저희가 아는 식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아는 식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 방법은 요 가운데 항이 0이 돼야 되죠. 요 가운데 항이 0이 되려면 이 문자 2, 알파벳 2는 이 편심 거리죠. 좌표축 이동한 거리니까 이동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즉 그러면 SX가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면 우리가 아는 식과 비슷해진다. 그거는 네,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요게 단면 1차 모멘트가 이해가 안 가시면 단면 1차 모멘트 정리한 걸 꼭 반드시 보시고, 이게 단면 1차 모멘트가 0일 때가 도심축이 된다는 거를 반드시, 그게 무게중심점이 되고 무게중심 좌표축이 되고, 이거를 네,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아셔야 지금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더라도, 구조 공부를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어려운 개념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수학 뭐를 몰라서, 아니면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는 게 도심인 걸 몰라서 막 이런 거 하나하나의 구멍들이 이 전체 개념을 으로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사실 알게 되면 이게 당연해지면 이게 이거 당연히 아는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의외로 저희가 막 공부를 막 아무리 열심히 계속 한다고 해도 모르는 개념이 없을 수 있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는 게 수두룩 빽빽이고, 그죠? 근데 그 공간을 조금 메어가면 메어갈수록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거는 제 경험상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 단면 1차 모멘트 정리된 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리한 거 보면 저도 좋긴 하지만, 꼭 이거를 제가 이 무슨 시청 시간을 늘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게 이해가 가셔야 나머지 다른 개념들도 이제 나중에 왜 도심축 기준으로 강성을 계산할까, 이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해들이 갑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려면 sx가 0이면 돼요. 즉 어떻게 되면 되냐? 아까 여기가 x축이었죠. 이것도 x축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임의의 축, 내가 처음에 기준축으로 잡은 이 x축을 도심축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구하면, 그죠? 여기 도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게 도심 위치가 무게중심점이에요. 무게중심점입니다. 내가 여기를 내가 만약에 x축이라고 두면 내가 뭐라고요? 도심축 x방향 도심축, 그죠? x축과 평행한 도심을 지나는 축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0이 된다고요. 그쵸? 얘가 0이 된다고요. 얘가 0이 돼서 뭐가 나오냐? ix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고요? i의 얘를 뭐라고 할까요? 도심축을, 얘를 x축이라고 하지 말고 a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x축 말고 a축, ia의 플러스, 그쵸?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죠? 얘는 요 지금 x축 된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편심거리가 된다고요. 편심거리가 돼서 요 면적의 이 제곱이 형태가 나온다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요 축을 기준으로는 요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돼요. 0이 된다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요거 있죠. IA. 이 12분의 BH 3승은 BH 3승 플러스 AR의 제곱은, 그죠? 여기는 2는 뭐예요? 2는 R이고 똑같은 거고, 도심축부터의 거리, 도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 맞죠?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는 12분의 BH 3승 플러스 뭐 좌표축 이동하면 AR 제곱은 그 12분의 앞에 있는 이 I0라고 했던 12분의 BH 3승은 뭐라고요? 뭐에 대한? 그 단면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섹션이 있을 때 12분의 BH 3승이 이 축 기준으로 나온 거죠. 이 BH면, 그죠? 이 축 아닙니다. 이 중간 축을 기준으로 나온 게 12분의 BH 3승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이 축을 기준으로 했다면 무슨 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 가운데 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요 제일 밑변을 기준으로 했다면 요 I0, IA 플러스 AR 제곱으로 이 전체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그쵸?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12분의 BH 3승 안에는 뭐가 숨어 있었다고요? 얘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여야 얘 플러스 AR 단면의 면적 거리 제곱을 곱한 게 성립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럼 어쨌건 얘를 기준축으로 삼았어요. 저희가 어떤 단면에 대한 지워버리고, 어떤 단면에 대한 뭐를 삼았어요? 기준축으로 도심축을 삼았어요. 만약에 도심축을 삼으면 AX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I0 플러스 C가 맨날 울려요. 이 제곱 뭐 A인데 AR 제곱 이거 쓴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즉 축을 요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도심축 기준 단면 2차 모멘트. 말로 하고 있으니까 글씨 못 알아보셔도 그냥, 그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게 어떤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임의의 축에 대한 이 값이 얘는 무조건 양수죠. 2의 제곱은.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뒤에 거는. 즉 뒤에가 0인 게 제일 작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가까울수록 작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가까울수록 작다. 그죠? 즉 기준축이 도심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진다, 작아진다? 네, 커진다고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이 지식 12분의 BH 3승 플러스 AR 제곱도 앞에 거가 I0가 이걸 I0라고 하는데, 그죠? 뭐 도심축에 대해 최소가 되는 요거 도심축을 기준으로 한 값을 해야 I0를 쓰고 AR 제곱이 된다. 아니면 요 처음에 유도한 식이 된다. 내가 임의의 축에 대해서 만약 구하고 싶다.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두 개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 이거에 관한 예제, 단면 1차 모멘트 푸는 거랑 단면 2차 모멘트 예제는 따로 또 한번 기회가 될 때 뭐 삼각형도 한번 구해보고 저희가 축도 바꿔서 구해보고 할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시간을 너무 오래 잡으면 또 지루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것도 맞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맞고. 근데 내가 IX 프라임을 구하는데 내가 요 A가 만약 도심축이야. A축이. 그러면 IA로 한 다음에 요 도심축으로부터의 요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요 2가 헷갈리니까 요 A를 뭐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요 거리를. 그죠? 여기가 아까 x 프라임이었죠. 아까 요 x축이 요 밑에 있을 때는 요 밑에 식 유도된 식으로 나왔고 단면 1차 모멘트를 가진. 근데 내가 만약에 x축 말고 a축을 기준으로 내가 딱 잡고 요 x 프라임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얘는 도심축에 대한 거.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된다? a 면적에 곱하기 a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쵸?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만약에 이런 직사각의 단면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지금 나는 12분의 BH 3승도 모른다. 도대체 12분의 BH 3승이 뭔데 자꾸 계속 알고 있으면 막 이러냐. 12분의 BH 3승은 아까 도심축이라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X축 도심축입니다. 이거 도심축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면 B고 H입니다. 단면이. 그러면 얘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어떻게 구해요? IX는 Y제곱 DA죠. 그쵸? 그러면 여기 면적을 DA라고 하면,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DA면 여기를 얘 X축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H분의 2분의 H가 되고, 그쵸? Y제곱 되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DY가 된다고요. 이거 이해 가시죠? 요 DA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요거 DA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B 곱하기 DY로 곱할 수, 얘가 DA라고요. 그쵸? 여기를 미소 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요 폭이 B고 여기가 DY고, 그거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H까지 적분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고요? 12분의 BH 3승 나온다고요. 즉 우리 예상대로라면 도심축 기준으로 한 I 값이 12분의 BH 3승이 나왔어야 된다. 그쵸? 그랬어야 됩니다. 그래야
I 제로 플러스 AR 제곱 쓰는 거예요. 그쵸? 이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근데 혹시 결과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결과만 기억날 때가 있어서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2분의 bhz 함수 썼는데 단면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직사각형 아니고 막 십자가 모양 막 이런 거 있을 때 헷갈리실 수 있다고요. I 제로를 뭐로 할 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밑변축으로 했다가 AR 제곱 했는데 값이 틀려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분의 bh 몰라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12분의 bh 삼성도 했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 프라임 도심축이 뭐 x라고 했을 때 뭐 bh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요 축에 대한 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ix 프라임을 구하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y 제곱의 da인데 적분식으로 하면 요 축을 기준이니까 0부터 h까지 이해 가시죠?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b의 dyg 그쵸? 요거 이해 가시나요? 네. 왜냐면 요 미소 면적이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가 b고 여기가 dy 근데 요 축이 예축 기준으로 하니까 요 높이가 이 적분의 요 구간이 0부터 h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해도 문제 있다 없다? 정의대로 풀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b 이렇게 하겠습니다. b의 3분의 1 y 세제곱에 또 건너뛰면 안 되니까 0부터 h니까 3분의 bh 3승이 됩니다. 아까 도심축이랑 값이 다르죠? vs 12분의 bh 3승이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살려놓을까요?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 위를 지우겠습니다. 뭐지? 말을 안 듣네요 갑자기. 됐네. 내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도심축에 대한 걸 알고 있다. 도심축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똑같이 이 축에 대해 구하는데 도심축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도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ix 아까처럼 헷갈리나요? 그럼 얘가 얘를 a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ia 플러스 여기가 a죠. 스몰 a 요 위에 요 왼쪽에 오른쪽에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편심거리가 지금 도심축과 요 내가 구하고 싶은 ix 프라임은 도심축에 대한 거 플러스 도심축으로 하면 중간항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a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도심축에 대한 건 내가 안다. 12분의 bh 3승이다. 플러스 면적 어떻게 된다? 사각형 면적 bh다.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요? 편심거리 a는 어떻게 돼요? 2분의 h죠. h의 반이니까. 쪄가지고요 갑자기. 네. 키워놓고 2분의 h의 제곱이다. 그러면 12분의 bh 3승 플러스 4분의 bh 3승이다. 더하면 12분의 4bh 3승이죠. 즉 3분의 bh 3승이다. 똑같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도 똑같고 정의대로 그냥 적분을 쭉 해도 똑같다. 근데 내가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이 축 기준축이 막 바뀌어도 뭐가 편하다고요? 적분을 안 하고 그냥 면적 곱하기 편심거리 제곱 축 기준축과 도심축과의 거리 제곱으로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본 단면 직사각형이나 이런 것에 삼각형이나 이런 거에 뭐를 알고 있으면 좋다?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축이 바뀌었을 때 내가 적분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면적 곱하기 우리 면적이나 이게 더 쉽죠? 사실 적분보다 이게 더 쉽긴 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왜 뭐만 생각하면 12분의 bh 3승만 우리가 도심축에 대한 결과값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모르면 얘나 사실 이거 아래 거나 적분하나? 왜냐면 a 구할 때 도심축에 대한 구할 때 어차피 적분해야 되니까
똑같은데 내가 도심축에 대한 걸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 두 개가 결국 둘 다 옳은 방법이다. 단 하나는 정의를 통해 그냥 적분을 쭉 한 거고, 하나는 정의를 통해서 이제 도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유도를 해서 나온 새로운 식이다. 하지만 결국은 똑같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의 단면 2차 모멘트 정리도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